사랑하는 시청자님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평생 후회와 그 후회가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현실이 되어버린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선택이 옳다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슴 한편의 돌처럼 무겁게 자리 잡은 후에 말입니다. 오늘 드라마의 주인공 박순자 할머니는 70이 넘은 나이에 자신이 30년 전에 내린 그 끔찍한 선택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도 자식들의 유산 싸움이 벌어진 법정에서 말입니다. 이 드라마를 끝까지 보시면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용서란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버린 것들이 어떻게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이른 봄, 서울중앙지방법원 3층 소법정. 법정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원고 측 자리에는 박순자 할머니의 장남 박진수와 차남 박진호, 그리고 막내딸 박미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 남매는 어머니인 박순자 할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신 남편, 그러니까 자신들의 아버지가 남긴 15억 원 상당의 재산을 독단적으로 처분하려 한다며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피고 측, 그러니까 박순자 할머니는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자식들로부터 법정 소환을 받다니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할머니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검은색 한복을 단정하게 입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묘하게 상복을 입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돌아가신 지 이제 겨우 1년하고도 2달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재판장이 입장하고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변호사였는데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박순자 씨는 남편이 사망한 직후부터 유산을 독단적으로 처분하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고인이 남긴 강남의 아파트와 예금, 주식 등을 합치면 총 15억 원 상당인데 피고는 이를 원고들과 상의 없이 처분하려 했고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식들이 자기를 피고라고 부르는 게 법정에서 적으로 마주 앉아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때 법정 뒤쪽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영락없는 변호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 대리인 최지은 변호사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특히 박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그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었거든요. 비용이 부담스러워 국선 변호인을 신청했었는데 이 여자 변호사는 누구란 말입니까? 최지은 변호사는 할머니 옆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돕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묘하게 떨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원고 측은 어머니인 박순자, 할머니가 얼마나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인지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남 박진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 재산으로 편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재산을 혼자 다 가지려고 하시는 겁니다. 저희 남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으려고요. 박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진수야. 엄마가 그런 게 아니라.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법정 안에서 너무 작았습니다. 이어서 차남 박진호가 증언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편애가 심했습니다. 항상 큰형만 챙기시고 저와 동생은 뒷전이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유산을 자기 마음대로 하시려는 거예요. 막내딸 박미경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딸이라는 이유로 늘 차별받았어요. 오빠들은 대학도 보내주시고 다 해주셨는데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하라고 하셨죠? 이제라도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세 자식의 증언을 듣는 동안 박순자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자식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렇게 키웠는데, 그렇게 평생을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노년에 법정에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다니. 재판장이 피고 측에게 반론 기회를 주었습니다. 최지은 변호사가 일어서더니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의 주장은 일방적입니다. 먼저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면 배우자인 피고 박순자 씨는 상속 재산의 5할, 그러니까 50%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머지 50%를 자녀 3명이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이죠. 그녀는 서류를 꺼내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피고 박순자 씨가 왜 재산을 독단적으로 처분하려 했는가입니다. 저는 여기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최지은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남편이 남긴 재산 중 자신의 몫을 전액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 의뢰인은 재산을 혼자 차지하려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몫까지도 사회에 환원하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지은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그 이유는 평생 갚지 못한 빚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최지은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이 낯선 변호사는 어떻게 자기의 속마음을 알고 있는 걸까요? 최지은 변호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 박순자 씨는 30년 전 극심한 가난과 병고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 4자녀를 키우던 그녀는 가장 어린 막내딸을 병원에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치료비도 없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순간 법정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원고 측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표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최지은 변호사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아이는 생후 6개월이었습니다. 폐렴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죠. 병원비를 낼 수 없었던 박순자 씨는 결국 아이를 두고 떠났습니다. 그게 아이에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고아원으로 보내지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3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세 자식에게도 숨겨온 과거였습니다. 최지은 변호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다행히 살아남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 장학금으로 공부했고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박순자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저입니다. 법정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지은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당신이 민지냐? 최지은 변호사, 아니 박민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네, 제 원래 이름은 박민지였습니다. 고아원에서 새 이름을 받았고 입양되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20대에 제 출생 기록을 찾았고
당신이 저를 버린 어머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일어서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민지야, 정말 내가 민지냐? 엄마가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최지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최지은입니다. 당신의 딸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 변호사로 온 겁니다. 재판장이 정리를 위해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병원 복도에 두고 온 그 작은 아기가 이제 자신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은 너무나 차갑고 너무나 멀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님들, 혹시 과거에 내린 선택이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박순자 할머니는 지금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버린 딸이 30년 만에 나타났지만 그 재회는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법정이라는 차가운 공간에서 원망과 상처가 가득한 눈빛으로 마주한 재회. 과연 이 모녀는 어떻게 될까요? 휴정 시간, 법원 복도. 박순자 할머니는 최지은 변호사를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다가갔습니다. 민지야, 아니 지은 씨. 잠깐만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최지은은 서류 가방을 정리하며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재판에 필요한 이야기는 법정에서 하시면 됩니다. 제발 부탁이야. 엄마 말 좀 들어줘. 3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 그 30년 동안 저는 당신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 자랐어요. 고아원에서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 면회 오는 걸 보면서 저는 왜 아무도 오지 않을까 궁금해했죠. 최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7살 때였어요. 원장 선생님이 제게 말했죠. 민지야, 너는 부모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혼자 씩씩하게 살아야 해. 그 말을 듣고 한 달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왜 나만 부모가 없는지,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는지 매일 울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지야, 엄마도. 그만하세요. 제가 왜 당신을 변호하러 왔는지 아세요? 최지은은 마침내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당신이 버린 아이가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당신을 용서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원망해야 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재판을 맡은 겁니다. 원고 측 세 남매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장남 박진수가 할머니와 최지은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저 변호사가 우리 동생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박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진수야, 사실은 너희에게 여동생이 한 명 더 있었어. 내가 7살 때 막내로 태어난 아기가 있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셋인 줄 알았는데 넷이었다고요? 차남 박진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어디 갔어요?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엄마가 그 아이를 병원에 두고 왔어. 키울 수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너희들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아기까지 아프니까. 막내딸 박미경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을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최지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보세요. 당신 자식들도 당신이 한 일을 이해 못합니다. 저더러 어떻게 이해하라는 겁니까? 박진수가 최지은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정말 우리 동생이란 말입니까? 증거가 있어요?
최지은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3개월 전에 했죠. 제가 이 재판을 준비하면서 확인했습니다. 박순자 씨와 저는 99.9% 확률로 모녀 관계입니다. 그녀는 서류를 세 남매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과 저는 남매입니다. 믿기 싫으시겠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세 남매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박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한테 동생이 있었다니. 박미경은 최지은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언니도 유산 상속 권리가 있는 거네요? 최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유산 따위 관심 없습니다. 제가 여기 온 건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에요? 진실을 알고 싶어서입니다. 왜 저를 버렸는지, 정말로 어쩔 수 없었는지,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버린 건지 말이에요. 박순자 할머니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민지야, 엄마는 정말. 일어나세요. 여기는 법원입니다. 감정에 호소하지 마세요. 최지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최지은 변호사가 본격적으로 박순자 할머니의 과거 이야기를 증언으로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지금부터 피고 박순자 씨의 삶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산 분쟁이 아닙니다. 한 여성의 평생에 걸친 희생과 고통, 그리고 후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지은은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1994년 당시 42세였던 박순자 씨는 4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영수 씨는 공사장 일용직으로 일했고 수입은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당시 이들 가족은 서울 변두리의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그들이 살던 집의 사진입니다. 제가 최근에 찾아가서 촬영했습니다. 6명이 평 반짜리 방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법정 안의 사람들이 사진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해 겨울 막내딸 박민지, 그러니까 제가 폐렴에 걸렸습니다. 생후 6개월이었죠. 병원비는 당시 돈으로 2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와 그의 남편은 그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최지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매일 병원 복도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사회복지사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면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전 그 차가운 겨울날 병원 복도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이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994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아이를 두고 떠났습니다. 최지은은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고아원 입소 기록입니다. 박민지, 생후 6개월, 부모 미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유기된 것이죠. 원고 측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재판장님, 지금 피고 측 변호사는 감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사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날 이후 30년 동안 단 하루도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병원에 가서 기도했고 아이가 어딘가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박순자 씨가 지난 30년간 매달 10만 원씩 고아원에 기부한 기록입니다. 남편 몰래, 자식들 몰래 생활비를 아껴서 보냈던 돈입니다. 총 3,600만 원입니다. 세 남매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그런 기부를 해왔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박순자 씨가 남편 사후 자신의 상속분 전액을 아동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약정서입니다. 7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왜 그렇게 하려 했을까요? 최지은은 박순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버린 딸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빚을 갚을 수 없으니 다른 아이들에게라도 도움을 주려고 한 겁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재판장도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최지은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원고들은 어머니가 이기적이고 독단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박순자 씨는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그리고 자신이 버린 딸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말입니다. 그녀는 원고 측 세 남매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머니가 재산을 독차지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자기 몫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저지른 과오를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어머니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장남 박진수가 일어서려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그는 부끄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최지은은 재판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법적으로 피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재판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것입니다. 피고 박순자 씨는 완벽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끔찍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선택을 평생 후회했고 자기 방식대로 속죄하려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저는 그 답을 이 재판을 통해 찾고 싶습니다. 재판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의 주장은 충분히 경청했습니다. 원고 측 추가 진술 있습니까? 원고 측 변호사는 망설이다가 세 남매를 바라봤습니다. 장남 박진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재판장이 허락했습니다. 박진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몰랐습니다. 저희에게 그런 동생이 있었다는 것도 어머니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도 말입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가 재산을 저희한테 주지 않으려고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저희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셨고 저는 그저 아버지 유산만 생각했네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차남 박진호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늘 어머니가 저를 차별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 모두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던 거네요. 그리고 최지은 변호사님, 그는 최지은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생,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존재조차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막내딸 박미경도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언니, 제가 막내인 줄 알았는데 제 밑에 동생이 있었네요.
저는 늘 어머니한테 서운했어요. 딸이라서 차별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또 다른 딸을 훨씬 더 힘든 방식으로 이르셨네요. 세 남매는 차례로 어머니께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자식들을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아니야, 얘들아. 잘못한 건 엄마야. 너희한테 숨기고 거짓말하고 미안하다. 최지은은 그 광경을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 남매는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여전히 그 가족의 바깥에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심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공판일은 추후 통지하겠습니다. 그 전에 당사자들끼리 합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 박순자 할머니는 떠나가는 최지은을 붙잡았습니다. 민지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줘. 평생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 최지은은 발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날 내가 죽는 걸 참아 볼 수가 없었어.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내가 점점 숨이 가빠지는 걸 보면서 엄마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 지금 당장 치료 안 하면 며칠 못 간다고. 하지만 엄마한테는 돈이 없었어. 200만 원이. 그때 우리한테는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 최지은은 여전히 등을 돌린 채였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말했어. 아이를 포기하면 국가에서 치료비를 대준다고. 고아원에 보내면 아이가 살 수 있다고. 엄마는 일주일을 고민했어. 그리고 할머니는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내가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엄마 곁에서 죽는 것보다 고아원에 가서라도 사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야.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거니? 최지은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이기적이었냐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매일 궁금했어요. 왜 나만 부모가 없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버려진 걸까 하고요. 그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5살 때는 크리스마스마다 기도했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부모님을 선물로 가져다 주길 바라면서요. 10살 때는 양부모라도 생기길 바랐어요. 하지만 아무도 저를 입양하지 않았죠. 민지야, 15살 때 알았어요. 제가 버려진 아이라는 걸, 부모가 날 원하지 않았다는 걸요. 그때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절대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겠다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최지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공부했어요.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가고, 로스쿨 들어가고, 변호사 됐어요. 다 혼자 힘으로요. 당신의 도움 없이요. 박순자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미안하다, 민지야.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에요? 30년이 돌아와요? 최지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 손 한번 잡아본 적 없어요. 생일 케이크 받아본 적도 없고 학교 운동회에 응원 와주는 부모도 없었어요. 다른 애들은 다 있는 게 저한테만 없었어요.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왜 저만 혼자였어야 해요? 왜요? 박순자 할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바닥에 엎드려 울 뿐이었습니다. 세 남매도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남 박진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최지은 변호사님. 아니, 동생. 우리도 미안해. 우리는 내가 있는 줄도 몰랐어. 알았으면 뭐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최지은이 차갑게 반문했습니다. 당신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편하게 자랐잖아요.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있었고 외로울 때 함께할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몰라요. 박진호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라도 알면 안 될까? 우리는 내 오빠고 민경이는 내 언니야.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가족이 되면 안 될까? 가족이요? 최지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뭔데요? 피가 섞였으면 가족이에요? 30년 동안 서로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요? 막내딸 박미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도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어요. 우리도 싸우고 미워하고 서운한 적 많았어요. 하지만 뭐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었어요. 언제든 돌아갈 곳이 있었고 힘들 때 기댈 곳이 있었어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언니도 이제 그런 곳이 생긴 거예요. 최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30년이나 늦었다고요.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민지야, 엄마는 매일 널 생각했어. 내 생일날마다 케이크 사서 촛불 켜고 기도했어. 내가 어디선가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빌었단다. 최지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왜 찾아오지 않았어요? 미안해. 엄마는 겁이 났어. 내가 엄마를 미워할까봐, 내 인생을 망칠까봐. 이미 망쳤잖아요. 최지은은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버린 순간 제 인생은 이미 망가졌어요. 그 이후 제가 이룬 모든 건 제가 혼자 힘으로 다시 세운 거예요. 그녀는 마침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없이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힘없이 고개만 저었습니다. 민지를 잃었어. 완전히 잃어버렸어. 며칠 후 최지은의 법률사무소.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박순자 할머니의 사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원고 측 세 남매가 소송을 취하했거든요. 어머니와 화해했고 유산은 어머니 뜻대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최지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사무실 문이 노크되고 동료 변호사인 김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지은 씨, 괜찮아요? 요즘 계속 안색이 안 좋던데.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한 것 뿐이에요. 그 사건 때문이죠? 자기 어머니를 변호한 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최지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30년을 모르고 산 사이인데. 김 변호사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피는 못 속인다잖아요. 지은 씨도 그 사람이 자기 어머니라는 거 알고 그 사건 맡은 거잖아요. 전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어쩔 수 없었는지 아니면 그냥 날 버린 건지. 그래서 확인했어요. 최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정말로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지은 씨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을 용서할 거예요? 아니면 계속 원망할 거예요? 최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최지은은 자신이 자란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이제 70이 넘으신 할머니가 되어 계셨습니다. 민지야, 정말 오랜만이구나. 들어와. 원장실에 앉은 최지은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원장 선생님, 제가 여기 온 지 며칠 후에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박순자 씨가 찾아온 적 있어요? 원장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지. 내가 온 지 일주일쯤 후였던가. 중년 여자분이 찾아오셔서 박민지라는 아기를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 그래서요? 내가 말했지. 이미 고아 등록이 된 아이예요.
친권을 포기하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우시면서 애원하셨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보고 싶다고. 원장 선생님은 찻잔을 들며 회상했습니다. 결국 멀리서 보게 해줬지. 유리창 너머로. 내가 자고 있는 모습을 1시간 동안 그냥 서서 보시더라. 그리고 가시면서 이것 좀 전해달라고 하셨어. 원장 선생님은 서랍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편지야. 내가 커서 찾으러 오면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내가 한 번도 안 물어봐서 그냥 보관하고 있었어. 최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낡고 누렇게 바랜 봉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최지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서 글씨가 서툴렀던 것입니다. 민지야, 엄마야.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넌 무사히 자란 거겠지. 엄마는 그게 제일 기뻐. 엄마가 널 병원에 두고 간 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엄마가 너무 무능해서, 너무 가난해서 너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 미안하다. 엄마는 너를 안 사랑한 게 아니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죽는 걸 볼 수 없어서 떠난 거야. 이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건 너야, 민지야. 하지만 엄마는 널 찾아가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넌 엄마 없이도 잘 살 거야. 엄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 거야. 그게 엄마의 바람이야. 사랑한다, 내 딸아. 평생 엄마 곁에 있지는 못하지만 엄마는 매일 널 생각할게. 행복해라. 건강해라.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마이너스 내 엄마가. 최지은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받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30년 동안 듣지 못한 사랑의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지은은 박순자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순자 씨 찾아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며칠 전부터 몸이 안 좋으셔서. 어느 병원이에요? 강북 성심병원이요. 최지은은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니 박순자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맞고 계셨습니다. 세 자식이 병상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때요? 장남 박진수가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심장이 안 좋으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신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하셨어. 최지은은 조심스럽게 병상으로 다가갔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눈을 뜨고 최지은을 알아봤습니다. 민지야, 왔니? 네, 왔어요. 고맙다. 와줘서. 할머니는 힘없이 손을 뻗었습니다. 최지은은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주름투성이었고 거칠었고 차가웠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미안해. 그만 말씀하세요. 지금은 푹 쉬세요. 아니야. 말해야 해. 이제라도 말해야 해.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널 생각하며 살았어. 내 생일날마다 케이크를 사서 촛불 켜놓고 혼자 불렀어. 생일 축하 노래를. 최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매일 빌었단다.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알아요. 편지 읽었어요. 고아원에 남기신 편지.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읽었니? 그럼
넌 알았구나.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네, 이제야 알았어요. 최지은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화가 나요. 왜 날 찾아오지 않았냐고, 왜 혼자 키우려고 하지 않았냐고요.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하지만 최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당신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걸. 당신도 피해자였다는 걸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민지야. 이해해줘서.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요. 30년의 시간이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알아. 엄마도 알아. 하지만 최지은은 할머니의 손을 자기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시간을 갖고 싶어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늦었지만 말이에요. 박순자 할머니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세 자식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 순간 30년 만에 네 자식이 모두 어머니 곁에 모인 것입니다. 몇 주 후 박순자 할머니는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했습니다. 최지은은 주말마다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주말 할머니는 최지은에게 오래된 앨범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태어났을 때 사진이야. 하루밖에 못 찍었지만 앨범에는 생후 며칠 된 아기 사진이 몇 장 있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머니는 지금보다 훨씬 여위고 힘들어 보였지만 아기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나예요? 응. 넌 참 예쁜 아기였어. 눈이 크고 웃을 때마다 엄마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최지은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자신이 사랑받았던 순간이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왜 더 많이 안 찍었어요? 카메라도 없었고 필름값도 아까워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할머니는 앨범을 넘기며 다른 자식들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이게 진수, 이게 진호, 이게 미경이야. 너희 오빠들하고 언니. 어머니는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 명을 키우는 게 힘들었지. 엄청 힘들었어. 하지만 행복했어. 너희들이 있어서 살 수 있었어. 할머니는 최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너도 우리 가족이야. 늦게 만났지만 넌 여전히 내 딸이야. 최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엄마라고 부르기는 어려웠지만 이제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세 남매가 최지은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동생, 요즘 어머니랑 잘 지내? 장남 박진수가 물었습니다. 네, 주말마다 뵙고 있어요. 다행이다. 어머니가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 내가 와서 그런 것 같아. 차남 박진호가 소주잔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동생, 우리 이제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 너무 늦게 만났지만 앞으로는 좋은 남매가 되자. 막내딸 박미경은 최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나 언제나 언니가 필요했어. 이제라도 언니가 생겨서 기뻐. 최지은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다들. 사실 저도 가족이 그리웠어요. 평생 혼자 살아왔거든요. 이제는 혼자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네 남매는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그의 크리스마스, 박순자 할머니의 집,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세 자식과 그들의 배우자, 손주들, 그리고 최지은까지. 할머니는 음식을 준비하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내 자식이 모두 모인 크리스마스. 식사를 마치고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모두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이제 나이가 많아.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 그래서 오늘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해. 할머니는 내 자식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진수야, 넌 맞이로 태어나서 고생이 많았어. 동생들 돌보느라 엄마 아빠 걱정하느라 미안하고 고마워. 어머니, 진호야, 넌 중간에 끼어서 늘 섭섭했을 거야. 엄마가 신경을 덜 써줬지. 미안해. 하지만 넌 정말 착한 아들이야. 괜찮아요, 어머니. 미경아, 딸이라고 차별했다고 생각했지? 사실이야. 그때는 다들 그랬어. 하지만 그게 옳은 건 아니었어. 미안하다. 막내딸 박미경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최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민지야. 최지은은 긴장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넌 엄마한테 가장 미안한 아이야. 엄마가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내 인생에 엄마가 없었어. 그건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이야.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넌 혼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엄마는 그게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되어줘서 고마워. 최지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다시 기회를 줘서 고마워.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래도 너희들 곁에 있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할머니는 내 자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엄마의 전부야. 엄마는 너희들 때문에 살았고 너희들 때문에 행복했어. 사랑한다. 내 아이들아. 내 자식은 모두 일어나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완성된 가족의 포옹이었습니다. 손주들도 함께 모여들었고 그 순간 할머니의 작은 거실은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지은은 할머니를 안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고맙다, 민지야. 정말 고맙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모든 상처를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님들, 용서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최지은과 박순자 할머니는 그 첫걸음을 뗐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직 멀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해하려는 마음, 다가가려는 노력,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몇 달 후, 봄. 최지은은 박순자 할머니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걷기 괜찮으세요? 괜찮아. 너랑 함께 있으니까 힘이 나.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지야, 넌 정말로 엄마를 용서한 거니? 최지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용서했다고 하기에는 아직도 가끔 화가 나거든요. 왜 날 찾아오지 않았냐고, 왜 30년을 기다리게 했냐고. 그래. 엄마도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요. 최지은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어머니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걸. 그리고 어머니도 평생 고통 속에 살아왔다는 걸요. 민지야, 용서와 이해는 다른 거잖아요. 저는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언젠가는 진짜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리고요, 어머니. 응?
저도 어머니한테 미안해요. 너무 차갑게 대했던 것 같아요. 처음 법정에서 만났을 때요. 아니야. 넌 당연히 화낼 권리가 있어. 하지만 어머니도 피해자였잖아요. 가난과 무지, 그 시대의 편견, 그런 것들의 피해자. 저만 피해자인 게 아니었어요. 최지은은 벚꽃잎이 떨어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저는 늘 생각했어요. 나를 버린 부모는 아마 나쁜 사람일 거라고, 날 사랑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어머니를 만나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날 사랑했지만 사랑만으로는 키울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게 더 슬픈 것 같아요. 할머니는 최지은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 사과하세요. 우리 이제 앞을 보기로 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그들 위로 흩날렸고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을 조금씩 메워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해 여름 최지은은 세 남매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바다 여행을 갔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가보고 싶어 했던 동해 바다였습니다. 어머니, 바다 처음 보세요? 응. 70이 넘어서 처음 보는 바다야. 다섯 식구는 백사장에 앉아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손주들이 모래성을 쌓으며 놀고 어른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막내딸 박미경이 물었습니다. 글쎄, 엄마는 이제 소원이 없어. 너희들이 다 잘 살고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그래도 뭔가 하고 싶은 거 있으시잖아요. 있긴 해. 민지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30년을 못 봤으니까 이제라도 많이 보고 싶어. 최지은이 할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도 그래요, 어머니. 장남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매달 한 번씩 가족 모임 하는 게 어때요? 돌아가면서 집에 모여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좋은 생각이다. 나도 찬성. 차남 박진호가 동의했습니다. 저도 좋아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답게 지내요. 다섯 식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늦게 만났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해가 지고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네 자식과 함께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내가 평생 바라던 순간이구나.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최지은은 발코니에 나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옆으로 왔습니다. 못 자니? 네, 잠이 안 와서요. 엄마도 그래. 너무 행복해서 잠이 안 와. 최지은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래, 뭐든지 물어봐. 어머니는 정말로 저를 버린 걸 후회하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한다고 하면 거짓말이야. 최지은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아니었으면 넌 살지 못했을 거야. 엄마 곁에서 죽었을 거야. 그랬다면 지금 이 순간도 없었겠지. 엄마는 그 선택 자체를 후회하진 않아.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하지만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너를 찾아가지 않은 건 후회해. 겁이 나서 내가 날 미워할까봐 못 찾아간 건 정말 후회돼. 그 30년을 함께 보낼 수 있었는데 엄마가 겁쟁이라서 그러지 못했어. 최지은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해해요, 어머니. 이제는 정말로 이해해요. 고맙다, 민지야.
두 사람은 한참을 조용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그해 가을, 박순자 할머니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최지은의 생일 파티였습니다. 35번째 생일. 하지만 어머니와 함께하는 첫 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민지야, 촛불 불어. 케이크 위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최지은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불었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 막내딸 박미경이 물었습니다. 비밀이에요. 아, 알려주면 안 돼? 말하면 안 이루어진다잖아요. 사실 최지은의 소원은 간단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할머니가 선물을 하나 꺼냈습니다. 민지야,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상자를 열어보니 금반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엄마가 시집 올 때 받은 반지야.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물건이지. 내가 가져. 어머니, 이건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는 거야.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소중한 딸이니까. 최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반지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천만에. 30년치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해. 그날 밤 최지은은 반지를 끼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받아보지 못한 어머니의 사랑이 이 작은 반지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듬해 봄 박순자 할머니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었고 의사는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얼마나 남았을까요? 최지은이 의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잘 관리하시면 몇 년은 더 사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죠. 최지은은 그날부터 더 자주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늘렸습니다. 민지야, 너 바쁜데 이렇게 자주 와도 돼? 괜찮아요. 제가 오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고맙다. 엄마는 내가 올 때마다 정말 행복해. 저도요, 어머니. 어느 날 저녁 최지은은 어머니께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같이 살까요? 응? 너랑? 네. 제 아파트가 방이 2개거든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괜찮겠니? 엄마가 패 끼치는 거 아닐까? 무슨 말씀을? 제가 모시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넌 직장도 다니고 바쁜데 어머니랑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최지은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30년을 못 봤잖아요. 이제라도 같이 살면서 그 시간을 채우고 싶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민지야. 정말 고맙다. 그렇게 박순자 할머니는 최지은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머니가 차려놓은 아침밥을 먹고 저녁에 퇴근하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시장에 가고 산책도 했습니다. 최지은은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사는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밤 최지은은 할머니 방 앞을 지나다가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기도하는 소리였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딸 민지를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년 동안 빌었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제가 죽어도 후회 없습니다. 부디 민지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최지은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밤 자기를 위해 기도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밤 한 번도 빠짐없이. 최지은은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한결같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해 겨울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최지은에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크리스마스요? 그것도 맞지만 다른 의미가 있어. 오늘은 내가 고아원에 간 날이야. 30년 전 오늘. 최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포기한 날이지. 엄마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었어. 이제는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야. 괜찮지 않아.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져.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날을 다른 의미로 기억하고 싶어. 오늘을 내가 새로 태어난 날로 생각하면 어떨까? 민지가 아니라 지은이로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강한 사람으로 태어난 날로 말이야. 최지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그럼 오늘을 축하하자.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을. 두 사람은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켰습니다. 소원 빌어, 민지야. 최지은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시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세요. 촛불을 끄고 두 사람은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민지야. 네.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 오늘은 다른 말을 하고 싶어. 무슨 말이요? 고맙다는 말. 너한테 정말 고마워. 엄마를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해. 최지은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어머니.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30년 동안 기억해 주셔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함께 있어 주셔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도 이렇게 눈이 내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은 슬픔이 아니라 치유를 의미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새해 첫날 네 자식을 모두 불렀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한테 줄 게 있어. 할머니는 4개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가 너희한테 쓴 편지야. 각자 받아. 네 자식은 각자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읽지 말고 엄마가 죽고 나서 읽어. 엄마가 너희한테 하고 싶은 말을 다 써놨어. 어머니, 무슨 말씀을?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이제 나이가 많잖니. 언제 갈지 모르니까 준비하는 거야. 최지은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야. 하지만 할머니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최근 검사에서 심장 상태가 많이 나빠진 걸 알게 됐지만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해 봄,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최지은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작년에도 이곳을 걸었었습니다. 예쁘다, 벚꽃. 그러게요. 어머니, 피곤하세요? 좀 쉴까요? 아니야, 괜찮아. 더 걷고 싶어. 할머니는 벚꽃 아래를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엄마는 정말 행복해. 이렇게 너랑 벚꽃 보면서 걸을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아. 저도요, 어머니. 엄마가 30년 전에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 이 순간이 있었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만약 엄마가 너를 안 보냈다면 넌 아마 죽었을 거야. 그럼 지금 이렇게 함께 걸을 수도 없었겠지.
최지은은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생각해.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거라고. 그때는 너무 슬프고 힘들었지만 그 일이 있었기에 넌 살았고 지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어. 어머니, 엄마는 후회하지 않아. 그 선택을, 그 시간들을. 왜냐하면 그 모든 게 지금의 너를 만들었고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할머니는 최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민지야. 엄마 딸이 돼줘서. 무슨 말씀을. 제가 더 감사하죠. 벚꽃잎이 두 사람 위로 흩날렸습니다. 바람이 불고 꽃잎들이 춤을 췄습니다. 그 순간은 영원히 기억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 할머니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최지은이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할머니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최지은은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 언제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하셔서 생명은 건졌습니다만. 하지만 뭐요?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환자분 연세가 많으셔서 위험 부담이 큽니다. 세 남매도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되신 거예요? 심근경색이래. 수술해야 하는데.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수술 성공률은 50% 정도입니다. 하지만 수술 안 하시면 오래 못 가십니다. 내 자식은 중환자실 밖에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신 할머니는 너무나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우리 어떡하지? 장남 박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술해야죠. 안 하면 어머니가 위험하잖아요. 차남 박진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공률이 50%밖에 안 돼. 수술 중에 돌아가실 수도 있어. 막내딸 박미경이 울먹였습니다. 최지은은 조용히 중환자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발 버티세요. 우리한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다음 날 박순자 할머니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네 자식이 병상 곁에 모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희들 왔니? 수술하셔야 해요,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술 안 할 거야. 뭐라고요? 엄마는 이제 나이도 많고 충분히 살았어. 수술 받고 고생하기 싫어. 어머니, 무슨 말씀을. 괜찮아. 엄마는 이제 여한이 없어. 너희들 다 잘 크고 민지도 만났고 행복했어. 최지은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수술하셔야 해요. 우리한테 더 필요하시다고요. 민지야. 저는 어머니랑 이제 겨우 2년 살았어요. 30년을 못 봤는데 이제 와서 가시면 어떡해요? 할머니는 최지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지야. 하지만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이 인연이 엄마한테는 30년보다 소중했어. 어머니. 세 남매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수술 받으세요, 어머니. 우리 아직 어머니가 필요해요. 할머니는 네 자식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알았어.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수술 받을게. 수술은 이틀 후로 잡혔습니다. 그 사이 네 자식은 번갈아 가며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수술 전날 밤 최지은이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안 주무세요? 응. 너도 못 자니? 걱정돼서요. 최지은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수술 잘 되실 거예요. 꼭요. 그래, 고맙다. 민지야.
수술 끝나면 우리 같이 여행 가요. 어머니가 가보고 싶어 하시던 제주도. 좋지. 가자. 할머니는 최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만약에 수술이 잘 안 되면. 그런 말하지 마세요. 아니야, 들어줘. 만약 엄마가 못 돌아오면 내가 오빠들하고 언니 잘 챙겨줘. 너희들은 이제 가족이야. 어머니, 그리고 엄마가 남긴 편지 읽어봐. 거기에 엄마 마음이 다 담겨 있어. 어머니, 꼭 돌아오실 거예요. 약속하세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약속할게. 꼭 돌아올게. 최지은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처음으로 하는 말이에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민지야. 엄마도 처음 하는 말이야. 내 앞에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32년 만에 첫 포옹이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네 자식은 수술실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진수야, 너는 맞이로 태어나서 고생 많았어. 이제 너도 편하게 살아. 어머니, 진우야, 너는 늘 착한 아들이었어. 행복하게 살아. 네, 어머니. 미경아, 딸이라고 미안했어. 앞으로는 당당하게 살아. 어머니, 곧 나오세요. 마지막으로 최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너는 엄마의 자랑이야. 사랑한다. 어머니도 사랑해요. 곧 봐요. 할머니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 시간은 6시간. 네 자식은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3시간이 지나고 4시간이 지나고 5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6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네 자식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네 자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틀 정도 지켜봐야 해요. 고령이셔서 회복이 중요합니다. 할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은 아직 없었지만 심장은 다시 뛰고 있었습니다. 네 자식은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겨내세요. 이틀 후 박순자 할머니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 네 자식이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들 왔니? 네, 어머니. 잘하셨어요. 수술 잘 끝났어요. 다행이다. 엄마가 약속 지켰네. 최지은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주도 가셔야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 가자. 제주도. 할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회복의 잠이었습니다. 한 달 후 박순자 할머니는 퇴원했습니다. 많이 약해지셨지만 살아계셨습니다. 최지은은 어머니를 더욱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어머니, 약 드셔야죠. 알았어. 민지야, 너 일 안 해도 돼? 휴가 냈어요. 어머니 돌보는 게 더 중요하죠. 고맙다, 딸아. 그 여름 마침내 약속했던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네 자식과 손주들, 그리고 박순자 할머니, 가족 전체가 함께한 첫 여행이었습니다. 제주 바다는 푸르고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다. 최지은이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이렇게 너희들이랑 함께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을 거예요. 그래. 엄마도 그러고 싶어? 저녁이 되고
가족들은 숙소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손주들이 장난치며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얘들아, 모두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너희들한테 정말 고마워. 이렇게 좋은 자식들을 둬서. 어머니, 무슨 말씀을. 아니야. 들어줘. 엄마는 완벽한 어머니는 아니었어. 실수도 많이 했고 잘못도 많이 했어. 특히 민지한테는. 할머니는 최지은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엄마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줘서 엄마는 행복해. 이 순간이 엄마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야. 내 자식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도 감사해요, 어머니.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셔서요. 최지은이 덧붙였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내 자식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들이 있어서 엄마는 살 수 있었어. 고맙다, 내 아이들아. 그날 밤 별이 쏟아지는 제주 하늘 아래서 가족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고 울고 추억을 나누고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그 순간은 영원히 그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박순자 할머니는 조금씩 건강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했습니다. 최지은과 함께 산책도 하고 요리도 하고 드라마도 봤습니다.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었지만 그 일상이 두 사람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최지은이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어서 와. 오늘 힘들었니? 괜찮아요. 어머니는 오늘 어떻게 보내셨어요? 미경이가 다녀갔어. 반찬 만들어주고 갔지. 그랬구나. 언니 고마우시네. 최지은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놓고 계셨습니다. 뭐 보세요? 너희들 어렸을 때 사진. 참 귀여웠어, 다들. 최지은은 사진첩을 들여다봤습니다. 자기는 없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세 남매만 있는 사진들. 할머니는 최지은의 마음을 읽었는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민지야. 내 사진이 없어서.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야. 괜찮지 않아. 엄마가 너랑 찍어야 할 사진들, 만들어야 할 추억들 다 놓쳤잖아. 최지은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만들면 되죠. 우리 앞으로 많은 사진 찍어요. 그래. 그러자. 그날부터 두 사람은 의식적으로 사진을 많이 찍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요리하는 사진, 산책하는 사진, 차 마시는 사진.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을 채우기 위해서 그해 겨울, 크리스마스, 또다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73번째 크리스마스였고 최지은과 함께하는 세 번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어머니, 선물이에요. 네 자식이 각자 선물을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하나하나 뜯어보며 기뻐했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엄마는 너희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한테 줄 선물이 있어. 할머니는 4개의 앨범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희 각자를 위한 앨범이야. 엄마가 정리한 거야. 각 앨범에는 각 자식의 사진과 함께 할머니가 직접 쓴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지은의 앨범에는 최근 2년 동안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민지에게. 엄마는 내가 태어난 날을 기억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기였어.
하지만 엄마는 너를 지킬 수 없었어. 그게 엄마 인생 최대의 후회야. 하지만 넌 혼자서도 훌륭하게 자랐어. 내가 자랑스러워. 이 2년 동안 너랑 함께한 시간은 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비록 짧았지만 정말 행복했어. 사랑한다. 내 딸아. 영원히 사랑해. 마이너스 엄마가. 최지은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세 자식도 각자의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 슬퍼하지 마. 행복한 편지야. 할머니는 네 자식을 모두 안았습니다. 너희들이 엄마의 전부야. 사랑한다. 내 아이들아. 사랑하는 시청자님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닙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박순자 할머니와 최지은은 30년을 잃었지만 남은 시간을 최선을 다해 채워나갔습니다. 후회할 수 없는 과거보다 함께할 수 있는 현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이제 74세가 되셨습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젊었습니다. 어느 봄날 할머니는 최지은에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너한테 부탁이 있어. 무슨 부탁이에요? 엄마가 언젠가 가면 너 혼자 남겨질 거잖아. 그때 너무 슬퍼하지 마. 어머니, 무슨 말씀을. 들어줘. 엄마는 너희들 때문에 정말 행복했어. 특히 민지, 너를 다시 만난 것은 엄마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 할머니는 최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가도 너무 슬퍼하지 마. 대신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억해줘. 그게 엄마한테는 더 큰 선물이야. 어머니, 그리고 오빠들하고 언니랑 잘 지내. 너희들은 이제 가족이야.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살아. 알았어요, 어머니. 약속할게요. 고맙다, 민지야.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네. 또 1년이 지나간다. 네, 어머니. 우리 올해도 건강하게 보내요. 그래. 그러자. 그해 여름 박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최지은은 어머니가 평화롭게 주무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떠나신 후였습니다. 고통 없이 평화롭게 잠든 것처럼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네 자식과 그들의 가족, 친척들, 이웃들 모두가 박순자 할머니의 삶을 추모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사셨어요. 장남 박진수가 조사를 읽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포기하지 않으셨고 힘들었지만 웃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최지은은 관 앞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겨우 3년을 함께 보냈습니다. 30년을 잃고 3년을 얻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최지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네 남매는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각자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들. 최지은에게 온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민지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떠났겠지. 슬퍼하지 마.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너를 다시 만나서, 너랑 함께 살아서, 너의 웃음을 볼 수 있어서. 엄마한테 30년의 빈자리가 있었다면 마지막 3년이 그걸 다 채워줬어. 그러니까 후회하지 마.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했어. 그걸로 충분해. 이제 넌 오빠들하고 언니가 있어. 혼자가 아니야. 가족이 있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살아.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행복해라, 민지야. 건강해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너만의 가족을 만들어. 그리고 가끔 엄마를 떠올려줘. 벚꽃 필 때, 눈 내릴 때, 크리스마스 때.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사랑한다, 내 딸아. 영원히 사랑해. 너를 낳았던 날도, 너를 보냈던 날도, 너를 다시 만난 날도, 모든 순간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그걸 잊지 마. 마이너스 너를 사랑하는 엄마가. 최지은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년 후, 최지은은 어머니 산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봄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녀는 꽃을 놓고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잘 지내고 있어요. 오빠들하고 언니하고 자주 만나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 같아요. 바람이 불고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리고요, 어머니.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최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가끔은 힘들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이 저를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30년을 기다려주셔서, 그리고 마지막 3년을 함께 해주셔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영원히 사랑해요. 최지은은 산소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와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법정에서 만났던 날, 어색하게 대화를 나누던 날, 함께 밥을 먹던 날, 여행을 갔던 날, 사진을 찍던 날.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최지은은 생각했습니다. 용서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구나.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평화를 찾기 위해서. 그녀는 어머니를 용서함으로써 자신의 과거로부터도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랑받았던 딸이었습니다. 그의 크리스마스, 네 남매는 모여서 어머니를 추모했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네요. 막내딸 박미경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맘때쯤이면 항상 음식 해놓고 기다리셨는데. 차남 박진호가 동의했습니다. 장남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위해 건배하죠. 어머니가 우리한테 주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네 남매는 잔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최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처럼, 그리고 어머니와 화해했던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 눈은 슬픔이 아니라 치유를, 이별이 아니라 재회를 의미했습니다. 어머니, 메리 크리스마스. 최지은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님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박순자 할머니와 최지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4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과거의 선택을 후회만 하지 말고 현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30년 전의 선택을 바꿀 수 없었지만 남은 시간을 딸과 함께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최지은은 어머니를 용서함으로써 자신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셋째, 가족이란 피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최지은과 박순자 할머니는 30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마지막 3년 동안 진정한 모녀가 되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세요. 넷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만큼 소중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부모님께, 자식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너무 늦기 전에. 사랑하는 시청자님들, 혹시 여러분 인생에도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용서하지 못한 상처가 있나요? 오늘 이 드라마를 보시면서 그 사람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용기를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완벽한 용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해하려는 마음, 다가가려는 노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인생은 짧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후회하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세요. 그것이 박순자 할머니와 최지은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오늘 드라마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드라마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그리고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더욱 좋은 드라마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님들, 당신의 인생 여정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